7화 예고편은 태풍이와 미선이가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이번에도 태풍이가 미선이를 또 걱정시킨 것 같네요. 아무래도 태풍이가 슈박 안전하를 원양 어선에 팔기 위해 직접 배에 오른 뒤 무사히 돌아와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태풍이는 계속 무모한 행동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안전하를 약속한 날짜에 납품해야 태풍 상사와 박윤철 대표가 살아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미선이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태풍이를 걱정하며 기다렸을 테고 마침내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아온 태풍이와 재회하며 감정을 터뜨리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아요. 반면 표사장 밑에서 표현주는 크게 혼나는 모습이 나왔죠. 태풍 상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던 계획이 태풍이의 결단력과 사업 수완에 밀려 실패했고 현준이가 생각 없이 쓴 돈들까지 줄줄 세어나가자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표사장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는 현준이 대신 표사장이 직접 나서서 태풍이와 진검승부를 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태풍이는 미선이와 함께 사채업자를 찾아가 1억 원을 현금으로 갚는 모습도 나왔어요. 안전하를 모두 팔아낸 태풍이는 이제 두 번째 아이템, 헬멧 수출에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태풍이는 고마진 과장을 찾아가죠. 그렇게 태풍 상사는 배송중 대리와 새로 영입한 고마진 과장까지 더해 드디어 쌓인 멤버가 완성됐어요. 태풍이의 계획은 태국 방콕에서 뜨고 있는 야구 드림팀을 타겟으로 튼튼한 헬멧을 수출하는 거예요. 태풍이, 미선이, 고마진까지 태국으로 날아가 본격적으로 헬멧 사업을 시작하는 장면은 정말 기대되네요. 흥미로운 건 태풍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고마진 과장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태풍 상사와 동업하는 모습이에요. 이 팀원들의 케미가 잘 맞아서 이번에도 큰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7화에서는 헬멧 수출뿐 아니라 태풍이와 미선이의 러브라인도 주목할 만해요. 두 사람이 바이어 미팅이 아니라 데이트하러 가는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 태풍은 부두 난간에 팔을 걸친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 피어올랐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신발 7,000켤레를 태국으로 수출해 회사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블랙리스트라는 현실의 벽과 사채업자의 협박이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너는 내 거다. 사채업자의 차가운 말이 태풍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의 몸과 삶 전체가 담보로 잡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미선은 분노했죠. 이 회사는 구조단체가 아니에요. 사장님은 영웅 놀이를 하고 싶겠지만 전 그렇게 못 살아요. 미선의 말은 냉정했지만 태풍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모두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이었죠. 선장의 냉정한 거절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린 화물선이 아니야. 괜히 휘말리다 문제 생기면 우리만 죽어. 다음 날 태풍은 다시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절박함으로 단단해졌죠. 부두 끝, 어둠 속에서 단대불 하나가 깜빡였어요. 선장이었죠. 처음 찾아갔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또 왔어? 선장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태풍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부터 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선장님.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린 화물선이 아니야.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선장은 담배를 입에 물고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어요. 파도 소리와 선박의 삐걱거림이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태풍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런 짐 실었다가 문제 생기면 내 인생도 끝이야. 선장의 말에 태풍은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압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태풍의 목소리에는 거창한 말도 감정에 치우친 억지도 없었어요. 오직 솔직한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죠. 선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내가 도와주면 넌 나한테 뭐를 줄 거야?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짐 싣는 것도, 선적 관리도, 인력도 전부 제가 하겠습니다. 선장님은 배만 내주시면 됩니다. 태풍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이 부두를 덮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죠. 선장은 태풍의 눈빛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읽었어요. 잠시 후 선장이 어깨를 툭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에 태풍의 눈이 반짝였어요. 조건이요? 화물만 실어선 안 돼. 짐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을 배에 태워야 해. 짐 하나 잘못되면 사고 나는 건 순식간이야. 난 내 선원들 목숨까지 걸 수 없어. 태풍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단호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장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미친놈 하나 바다에 태우게 생겼네. 태풍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발밑의 땅은 단단히 느껴졌죠.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미선 씨가 적임자다. 전화를 꺼낸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굳건했어요. 선적이라는 전쟁의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한편 항만 외곽의 어두운 복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강태풍, 줄곧 확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표현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우리가 움직일 타이밍이야. 남자는 통화를 끊고 복도를 걸어 나갔고 밖에는 검은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표현준 측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부산항 부두, 저녁 7시. 갑작스런 해풍이 작업장에 쌓인 종이박스들을 뒤흔들었어요. 어둠이 깔리는 가운데 컨테이너 주변으로 인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죠. 선적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태풍은 작업장 끝에 서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밤을 새워가며 서류와 허가 절차를 처리한 그의 눈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 시각, 항만청 창고 뒤편. 표현준의 부하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 남자가 담배를 물고 중얼거렸죠. 출양 서류 복사본, 방금 항만청에서 나왔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슬슬 걸어가자. 진짜 괜찮을까요? 이건 좀 위험한데? 위험해야 재밌지? 그 자식 발부터 묶어놔야 해.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위조된 선적 서류가 깔끔히 준비돼 있었죠. 태풍은 항만청 사무동에서 마지막 확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도장은 거의 찍혔고 남은 건 최종 서류 봉인뿐이었죠. 그런데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선적 화물량이 오전에 제출한 것보다 15% 늘었어요. 태풍 상사 명의인데 태풍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저희는 화물량 변경 안 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도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태풍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어요. 분명 그의 이름이었지만 자기가 쓴 글씨가 아니었죠. 이 위조 서류가 항만청에 정식 보고되면 불법 선적 의심으로 출양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제출한 서류가 아닙니다. 진짜 원본이 따로 있어요. 태풍은 다급히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밑을 밟고 있는 듯 가슴이 서늘했어요. 부두 창고 뒤 표현준의 부하가 전화를 받으며 낮게 웃었어요.